네,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파TV 고칼럼 진행하고 있는 유사언론인 고칼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매주 목요일에 맞춰가지고 또 고칼럼을 이렇게 또 하게 됐네요. 2024년 11월 14일 고칼럼. 오늘은 그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사회에서는 제주도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공기업인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JDC가 뭐 되게 광고도 많이 하고 뭐 드라마라든가 이제 여러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 협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존재감을 알리려고 되게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아직은 좀 약간 다른 그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약간 이름 없는 좀 무명의 공기업에 가까운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DC가 이제 뭐 추진하고 있는 뭐 사실상 거의 뭐 모든 사업이 이 제주도라는 공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JDC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 이제 재미있는 생각해 볼 만한 좀 보도 자료가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께 한번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비판적으로. 자, 한번 이제 그 어제 나온 보도 자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JDC가 인요한 의원 아시죠? 뭡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지금 최고위원이죠. 이 인요한 의원을 초청을 해서 선진국 도약의 조건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1%를 찾아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도 아니고, 자, 어떤 내용으로 강연을 했는가? 요 보도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요. 인 의원은 한국 사회의 현재 문제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대표적인 강단점, 그리고 감정적 성향과 배타적 문화, 빠른 적응력, 위기 속의 기회 창출과 같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 선진국으로 가는 데 필요한 변화와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을 했다라고 하니까 혹시나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자, 요 담당 부서에 좀 그 뭐 인요한 의원의 워딩이라든가 강연 내용 좀 디테일하게 나온 게 있는가 좀 물어봤는데 뭐 여기 보도 자료에 나온 요 5줄 요 정도가 거의 뭐 압축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하니까 뭐 더 이상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사실 제가 그 내용이 궁금한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뭐 요 강연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요 강연이 그 공기업 JDC 임직원들의 어떤 교양 숙달 그리고 이제 그 임직원으로서의 어떤 비전 앞으로의 업무 역량에 도움을 주기 위한 뭐 그런 내용이다. 뭐 저는 의심을 하진 않습니다. 의심을 하진 않는데 제가 이 보도 자료에 꽂힌 이유가 2개. 첫째, 왜 인요한인가? 두 번째, 왜 지금 시기에 인요한이 JDC에서 특강을 했는가? 요 내용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인요한 의원에 대해서 뭐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사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이분을 처음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워낙 그 또 저 누굽니까? 우리 저 안철수 의원 또 그리고 이제 그 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지금 의원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의원이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워낙 밀당을 잘해가지고 밀당하는 게 워낙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때 총선 전국에서 이분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그 유명한 게 그거죠. 이분이 그 누구냐 지인분에게 그 이렇게
저 지인의 수술을 부탁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하다가 아니 지금 국민들은 말이야 지금 수술할 의사가 없어 가지고 당장 이제 오늘 내일 뭐 다음 달 하는 사람들도 지금 수술 날짜는 뭐 석 달 뒤, 넉 달 뒤, 여섯 달 뒤, 반년 뒤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역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모두 인요한 의원에게 연락을 합시다 해가지고 이분의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이렇게 공유가 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싶어가지고 나무 위키를 이렇게 봤더니만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두 개 국적의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의료인 출신의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복수 국적 군대는 안 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예전에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의 국제 진료 센터장을 역임을 했다라고 하고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뭐 그 의료 관련 분야의 활동이라든가 뭐 복지 대북 지원 활동 이런 것들을 해온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정치권 인사는 아닌 것 같은데 정치권 인사들과 그동안 굉장히 좀 교분이 많았던 것 같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래저래 이제 그 어떤 현안이나 사안에 대해서 좀 그 조언을 듣거나 레퍼런스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번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국민의힘의 그 혁신위원장으로 그 선임이 됐죠. 뭐 사실상 뭐 거의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전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 그 이상의 그 정말 막대한 권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다 보니까 결국 혁신위 자체가 거의 해산수들을 밟아가지고 이분도 혁신위원장 자리를 내려왔는데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고 굉장히 빠른 번호였던 걸로 같습니다. 몇 번이었지? 1번이었나? 2번이었나? 예, 1번은 아니고 아무튼 그리고 심지어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의 이름을 올려서 지금은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 친윤계의 좌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이 이제 그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그 윤석열 정부의 뭐 임기 중반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기는 합니다만은 공적인 기관, 뭐 공무원 조직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정치인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결부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뭐 물론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 가지고 특정인의 인사가 되거나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거나 어떤 특정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만은 대놓고 이제 어떤 정치권, 특정 정치권의 핵심적인 인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강연을 했다. 글쎄요, 제가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어떠한 공공기구에서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JDC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누가 추천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연사로 추천을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만 요 담당하는 뭐 인사실에서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인사실이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인요한 국회의원을 연사로 추천을 했다? 저는 조금 와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누가 추천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는 이사장님이 아닐까 싶어요. 자, 왜 이사장님인가? 왜 양영철 이사장이 인요한 국회의원을 특강의 연사로 추천을 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금의 양영철 이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임명된 시점이 지난 2022년 3월 7일 대선을 불과 하루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국민의힘 등 지금 여권에서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다라고 양영철 이사장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좀 문제 제기하고 좀 비판하고 좀 알아서 좀 거치 좀 결정하세요. 대통령도 바뀌었는데 요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양영철 이사장 정말 이분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이 불굴의 그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우직함으로 거의 지금 임기를 다 채워가지고 3년 임기거든요. 이제 내년 3월 초에 임기 만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나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을 하긴 했지만 난 민주당 인사 아니다. 난 민주당하고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난 민주당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제주대학교에서 행정학 교수를 뭐 30년 이상 오래 한 행정 전문가이다 보니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나를 임명한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안 믿죠? 자, 그러면 이제 양영철 이사장이 그동안 이제 그 JDC 안팎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이분이 연임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3년 임기는 너무 짧소. 내가 3년 더 해야겠어. 예. 내가 행정 전문가인데 내가 JDC를 이렇게 정상화 시켜놓고 이렇게 잘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데 내가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나는 민주당 인사가 아니야. 난 민주당 인사가 아닌데 이거를 증명하고 납득시키기 뭐 그런 방법이나 이게 도구가 필요한데 내가 국민의힘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인요한 특강이라는 이 해괴망측하고 전혀 이상한 그림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결국 뭐냐 하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재연임을 노리고 있는 양영철 이사장, 인요한 최고위원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여권 핵심 중에서도 최고 핵심 인사와 특강을 계기로 나름대로의 친분을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좀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양영철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JDC가 추진 중인 글로벌 비전 그리고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발전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장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얘기는 아마 내가 특강을 해도 이 얘기 나올 거야 아마. 예, 앞으로도 JDC 임직원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좋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아이디어가 넘치시는 분들, 다른 견해를 가지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이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봐야 되는데 목이 메어. 정치인이 웬 말이야? 정치인이 그것도 친여권 핵심. 그래서 저는 그 양영철 이사장께서 취임 이후에 어떤 특강들을 그동안 JDC가 진행을 했나 이렇게 한번 좀 봤어요. 그 올해만 해도 이게 벌써 뭐 4번째 특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담당 부서 요 담당하시는 분께는 어떤 분 출연을 했는지 좀 명단하고 주요 내용들 좀 달라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 한 2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연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취임 이후에 양 이사장 취임 이후에 2022년 6월 당시 주한 UAE 대사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지난해 12월 뭐 나름 스페인 전문가라고 하는 KBS 아나운서 출신인 손미나 작가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어쨌든 자랑스럽게 JDC가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이 그 특강 관련한 3번째 보도자료가 나왔길래 이게 제 머리에 확 꽂혀가지고 이렇게 고칼럼으로 지금 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3년 동안 후회 없이 불태워서 이사장직을 수행했으면 다음 이사장은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차기 이사장 자기가 해보겠다고 여기저기서 지금 누가 침 발랐네, 누가 뭐 하고 있네, 누가 자기 이름 팔고 다니네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말이야. 에?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오 이제 좀. 좀 마무리하고 이제 좀
그 후배들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하셔야 될 분이 갑자기 이런 네 뜬금없는 이런 특강을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 칼럼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야, 제가 아까 2번인가 녹음하고 다 날렸는데 드디어 이제 오디오가 제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 칼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